물이 없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죠. 축산고산수냐, 평정고산수냐. 두 가지가 있는데, 축산고산수는 나무하고 바위하고 왕모래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평정고산수는 바위와 왕모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위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중심, 강조의 중심. 강조의 중심은 우리가 바위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고산수정, 용안사인데, 이게 평정고산수가 이게 용안사거든요. 이게 이제 용안사에 있어요. 용안사니까 고산수란 말이죠. 지금 용안사. 그래서 용안사의 석정이 이게 그 평정고산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침전조. 침전조는 제가 전에 1번에서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죠. 그래서 관계없는 거는 라번, 침전조다 아니죠. 답은 라번입니다. 3번. 고대 그리스 아도니스 원은 어느 정원 형태의 원형인가? 아도니스라는 어떤 젊은 소년, 이 소년을 기리면서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둔 거예요. 아도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옥상 정원이나 포트 가든, 화분 가든, 윈도우 가든의 그 원형입니다. 아도니스 원은 옥상 정원이나 포트 가든이라는 거는 이제 포트라는 게 화분이죠, 화분. 포트 가든. 그리고 윈도우 가든의 요거의 원형. 요거의 원형이 바로 뭐냐? 기원이 된 게 바로 아도니스 원이라는 거죠. 아도니스 정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옥상 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다본의 페리스틸리움은 로마 폼페이의 주택 정원의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었죠. 페리스틸리움은. 그래서 답은 거기 옥상 정원. 그래서 아도니스 하면은 옥상이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옥상 정원이다. 포트 가든이다. 윈도우 가든이다. 이런 거를 아도니스 원은 다 이거의 원형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 중 5계단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계단식 정원은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중국은 원래 5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 견룡화원밖에 없어요. 가번에 영수궁의 견룡화원. 이건 뭐냐면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괴석을 사용해 가지고요. 돌을 사용해서 장식을 했죠. 괴석을 사용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4번의 가번에 견룡화원에다가 괴석을 사용했다. 이제 괴상한 모양의 돌을 사용을 해가지고 괴석을 사용해서 나무보다는 괴석을 사용한 정원이다. 계단식 정원이다. 5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견룡화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다음은 란셀롯 브라운은 일단 영국이죠. 설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드러운 기복의 잔디밭. 그렇죠. 잔디밭이 이제 영국에는 주로 이제 많이 하죠. 자수화단 설치로 색채 효과. 자수화단은요, 르노뜨르가 이제 자수화단이라는 거는 평면 기하학식 화단이에요. 그래서 자수화단 하면 우리가 프랑스 르노뜨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평면 기하학식입니다. 나번의 자수화단은. 그 다음에 6번. 다음 고려시대 누정 가운데 궁궐 내에 조형된 것은
개경, 옛날엔 개경이라 그랬죠. 개경 궁궐내의 정자가 상춘정이에요. 고려시대 개경에, 지금 개성이죠. 개경의 궁궐내에 만든 정자는 상춘정이 되겠습니다. 궁궐내에 조형된 것은, 궁궐내에 만들어진 것은, 그런 뜻이죠. 조형된 것은 상춘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돌을 절구나 도가니처럼 만들어 다듬어 석연지나 물거울로 사용하는 전통 점경물은 경치를 좀 도와주는, 좀 볼거리, 점경물이라는 거는 볼거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그 수경 식물도 키우고, 또는 거기다가 이제 붕어를 한 마리 넣어놓는다든지 금붕어를, 이런 거를 돌확이라 그래요. 돌확. 이렇게 해가지고 수반처럼 만들어가지고 돌 절구나 도가니처럼 수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거울로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돌확입니다. 그래서 7번에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스페인 헤네랄리페, 주정원, 주된 정원은 이런 뜻이죠. 헤네랄리페, 제네랄리페라고도 하죠. 제네랄리페. 사이프러스의 파티오, 이거는 그 헤네랄리페의 정상부에 있고요. 노단의 정상부, 최고 높은 곳에 있고, 수로의 파티오, 카운터 오브 더 캐널이라고 되어 있죠. 수로라는 거는 물길, 운하라는 뜻이에요. 요게 헤네랄리페의 주정입니다. 그 헤네랄리페는 이렇게 캐널이 있어가지고 수로가 있어서 관수가 잘 돼 있죠. 그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정은 수로 파티오다. 이런 거는 그 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으로 하시고요. 9번, 우리나라 왕명과 그들이 조성했거나 변형시킨 작품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그 왕명, 왕의 이름이죠. 세조가 창덕궁 후원을 조성했다. 고려 충혜왕이 방장선산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백제무왕이에요. 방장선산을 만든 거는 백제의 무왕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어디다가 만들었나요? 방장선산을 궁남지에다가 만들었죠. 백제무왕이 궁남지에 방장선산을 만듦,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 신화에 나오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곳이죠. 신선이 사는 곳.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장선산이 어디냐? 가보자. 죽어서 가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못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궁남지. 그래서 백제 무왕이 만든 겁니다. 조선 태종이 경회루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군이 만세산을 만들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나번이죠. 백제 무왕이 되겠습니다. 10번, 원경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갑자기 넓은 공간을 출현시켜 경관의 대비를 이루도록 하는 중국의 원림 경관 구성 기법은, 그 공원을 만드는, 정원을 만드는 기법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확 트인 그런 공간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석가산, 돌로 만든 이렇게 축산한,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산 같은 거, 이런 산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적당히 가려줘요, 공간을. 가려줘서 처음에는 확 트인 게 보이지 않다가, 이제 그런 걸로 조금씩 가려져 있다가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뒤로 가겠죠. 이제 그 나무나 아니면 탑이라든지 석가산 이런 건 자기 뒤로 가면서 앞에 이제 확 트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억경이라 그래요. 억경. 투경은요, 답은 가번인데요. 투경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하나의 그림 툴로 짜는 거예요. 예, 가까운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딱 보면은 하나의 그 그림 틀이 나와버리거든요. 예, 그 멀리 있는 곳, 가까이 있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에 좀 나무를 심어놓고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은 하나의 틀 안에 경관이 보여버린다. 이걸 우리가 투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경은 그 좁은 어떤 경사인데요. 원로를 따라 나무나 돌을 놓는다. 길을 따라서 나무나 돌 같은 걸 이렇게 놔가지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거를 그 길을 따라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거를 우리가 협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경이라는 거는 비슷한 요소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대칭으로 옆에다가 놓는 거를 우리가 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경이라는 것도 있죠. 차경은 담을 쌓지 않고 바깥의 경치가 잘 보이게끔, 담을 쌓으면 답답하니까 그 시야를 가리니까 담이, 집을 지을 때 담을 쌓지 않고 혹은 담을 낮게 하고, 전원주택들은 대부분 담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이제 부자 동네 가면, 이제 서울의 부자 동네 가면 엄청 담이 높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집에 갇혀 있어요. 그 바깥에서도 못 보지만 안에서도 못 봐요. 예, 그게 아니라 경치 좋은 곳에 담을 담을 헐어버린 게 바로 차경이죠. 그건 차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말하는 억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넓어지는, 주변의 사물들이 그 경치를 가리고 있죠. 적당히 가리고 있다가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그래서 확 갑자기 넓은 공간이 출현하는 거를 억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한국 정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중국 정원의 영향을 받았다. 공간의 처리가 직선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직선적인 방지, 직선적인 이런 연못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선적인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곡선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각 잡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답은 정원의 수법은 자연환경의 극복과 재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우리는 자연환경에 좀 순응을 하고, 그죠? 거기에 좀 맞춰서 살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재창조하려면은 다 갈아엎어야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번이 잘못됐고요. 라번의 풍수지리설과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정원은 신선사상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죠. 신선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그 낙엽 화렵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주된 정원은 후원입니다.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 주된 정원은 후원이고, 연못은 또 어떻게 만들고요? 네모나게 만들고. 동그란 연못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못은 네모납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지가 아니에요. 원지는 동그란 거죠. 방지입니다. 방지. 네모난. 뭐 방지, 방도, 방지, 원도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다음 12번. 다음 정원의 경영자와 조성연대가 맞지 않는 것은 소세원 양산보, 서석지 정영방, 문수원 선원 이자연, 부영동 정원 윤선도는 맞는데 연도가 너무 옛날이네요. 1301년이 아니라 1637년에서 1668년, 1637에서 1668년 사이에 부영동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193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타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경은, 그 강남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스타일도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해변이죠. 그 서해안에 캘리포니아의 건축의 어떤 기능을 살리면서 또 일본 정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환담을 하고 놀이 및 휴식을 하고, 그리고 건축의 기능도 살리고, 그래서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스타일입니다. 자, 일본 정원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이 환담과 놀이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었다.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스타일이죠. 네, 참 좋네요. 그죠? 나본의 토머스 처치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처치. 토마스. 예.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토마스. 캘리포니아 스타일. 그 다음에 14번. 인도 무굴 왕조 장기르 시대에 조형되어 물의 약동성과 히말라야에다 밑줄 그시면 돼요. 히말라야 산록의 조망, 비스타, 초점이죠. 예, 초점의 강조, 비스타 강조, 그리고 단풍나무의 녹음과 가을 풍경 등이 특징이다. 히말라야가 여기서는 가장 결정적인 얘기다. 아차발바그예요. 아차발바그. 이게 이렇게 가운데 바가 들어가 있는 건 인도 언어상의 특징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 예, 이렇게 요거는 아차발바그. 아차발. 히말라야산이 아니라 아차산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차산이라는 데가 있죠. 서울에.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거. 아차발바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형식 정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본. 일단 영국도 정형식이 있었어요. 18세기 이후에 영국은 자연풍경식으로 갔지만 11세기에서 18세기 이전까지는 정형식이었다고요. 18세기 이후에 영국은 정형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번. 마운드는 기하학적 규칙성을 가진 인공적 언덕이었다. 예, 정형식이니까 맞습니다. 조각이나 병, 화분 등으로 테라스나 원로를 장식했다. 정원의 대부분은 도시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정형식 정원은 영국의 정형식은요. 왕을 위한 정원입니다. 왕을 위한 거예요. 영국의 정형식 정원은 왕을 위한 정원이지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답은 답원이죠. 산책로는 자갈, 잔디, 타일, 판석 등으로 대개 포장을 하였다. 예, 어느 나라나 보면은 그냥 왕을 위해서 정원이 발달한 거지. 그냥 우리 백성들은 그냥 산으로 둘로 뛰어다니면 돼요. 그냥 별다른 정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15번에 답원입니다. 왕을 위한 정원이에요. 16번 다음 중 굴의 운조루 정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조루는 후정에 있는 누각이다. 네, 후정에 있는 누각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누각입니다. 후정에는 화계, 네, 꽃을 심어놓은 계단이죠. 화계, 운조루, 구례에 있는 운조루 정원, 사랑에 있는 누각이다. 후정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답은 가번이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17번 독일의 폴크스파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폴크스파크라는 거는 독일의 어떤 정원이에요. 독일의 정원인데 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정원입니다. 이제 폴크스파크라는 게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는 여러 개의 폴크스파크가 있어요. 폴크스. 요게 이제 모든 사람이 이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폴크스파크는 독일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있는 공원의 한 형태인데요. 정형식 공원입니다. 폴크스파크는 정형식 공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기에 루드비 레서가 폴크스파크를 제창을 했고 전 국민을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면적 규모가 10헥타르 이상으로 했죠. 그래서 어느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 전체 여기저기 있는 거죠, 이게. 이거는 정형식 정원의 일종입니다. 자연풍경식 정원 양식을 주축으로 한 게 아니라 정형식을 주축으로 하였어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영국의 전원 시인 샌스톤은 정원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정원미가 있는데요. 장미라는 거는 숭고한 그런 뜻이에요. 숭고한 숭고한 아름다움. 음율. 예, 별미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전원 시인 샌스톤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 장미, 우미, 음율 이 세 가지 그 정원미로 나누었다. 그래서 별미는 아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오면은 우리가 외워놨다가 장미, 우미, 음율 또는 한적 이렇게 외워놨다가 아닌 거를 하나 찾는 수밖에 우리가 이거를 참 외우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미는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우미는 그냥 beautiful, 그냥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률은 거기 나오죠. 펜시브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음률하다, 한적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수목에 관한 한자 중 근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이 요 근자가요 무궁화 근자예요. 무궁화 근자. 한자를 아시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 울타리죠. 근리 무궁화 근 한자가 무궁화 근. 그래서 답번에 무궁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을 보실까요? 조경 관련 고문헌을 저술한 인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서유거의 임원경제지, 개성의 원야, 왕세정이 지은 거는 낙양명원기가 아니라 유금릉 제원기죠. 유금릉 제원기를 왕세정이 만들었고 낙양명원기는 이격비가 만들었죠. 귤준망이 작정기를 만들었고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왕세정은 유금릉 제원기, 이격비는 낙양명원기. 그래서 20번의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외워야 되는 거. 누가 무슨 책을 썼냐, 이런 것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냐,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듣지도 못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